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3월 고용 30만 3천 명 깜짝 증가,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 현지 시간 5일 미국 노동부는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30만 3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고용 수치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재무부 미중 추가 회담하기로 제조업 과잉 생산 논의. 현지 시간 6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부터 이틀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와 불공정 관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중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허브스팟 주목, 구글의 인수 거래 당장은 어려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인 허브스팟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월스트리트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징18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고용 지표가 좀 견조하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부분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는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이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으로 미뤄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또 내렸던 하루였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S&P 500 역시 1.11%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래프 보겠습니다. 다우는 0.8%로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강한 3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한 후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증시에 주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4%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왔던 경제 지표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증가한 수치라고 밝혀졌고요.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도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보다는 적지만 2월보다는 더 늘어난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료나 정부,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평균 시간당 임금도 전달보다는 0.3% 정도 증가하는 수치였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긴 했지만 전달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3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기록을 좀 했습니다. 2월보다는 소폭 낮아진 수치고요. 3월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좀 크게 웃돈 것은 미국에 대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또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월가는 금리 인하 지연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옮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6달러 선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느덧 90달러 선을 좀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서 유가 상승이 좀 있었고요. 또 올해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공격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의 권능의 밤이 있는 10일 전후가 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경계 태세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상황 역시 가격이 오르게 되는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티모어 항구 다리 관련된 기사인데요. To reopen for normal operations by end of May. 교량 붕괴로 폐쇄됐던 이 볼티모어 항의 운영이 이르면 내달 말에 정상화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4월 말까지는요. 볼티모어 항이 좀 드나들 수 있는 너비는 280피트, 깊이는 35피트 정도의 제한적으로 출입 수로를 먼저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기사에 나와 있는 5월 정도까지 되면 선박 운항 수로를 재개방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한적인 진입용 수로가 열리게 되면 컨테이너 운송용 바지선이나 자동차, 농기계 운반선 일부가 이 볼티모어 항을 통해서 다시 드나들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어지럽게 지금 얽혀있는 철골들이 인양 가능한 크기로 절단을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작업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약 6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811억 원 정도의 긴급 연방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요. 실제 복구에 필요한 금액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볼티모어 항이 제한적이나마 수로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운주들의 주가 흐름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지 않을지 주가 흐름 좀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은 중국이 내수 침체 상황에서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서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소비자들에게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기업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리면서 문을 닫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미국은 또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최근 설문조사에서 현지 경쟁 업체에 비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응답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공세를 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옐런 장관은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양국이 이렇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또 옐런 장관은 양국이 서로 직접적 그리고 공개적으로 소통을 해야만 전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미중 양국이 파트너가 돼야 한다라는 종전의 입장을 좀 반복하게 되면서 옐런 장관의 방문으로 건설적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최대 불만, 이 과잉 생산과 또 불공정 관행 등의 문제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미중 추가 회담 개최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게 될 이야기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 기사 보실 건데요. US, EU, Chinese Legacy Chips. 미국과 EU가 이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 등 이렇게 시장과 공급망을 왜곡하는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양국이 좀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면요. 자동차나 가전 등 이렇게 다양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 반도체를 의미를 합니다. AI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보다는 기술 수준이나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요. 더 보편화된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른바 성숙 공정의 반도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좀 견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주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 전반에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 이 레거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이 지배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미국은 지난 1월에 국가안보나 핵심 기반 시설과 관련된 공급망에 범용 반도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도 이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EU가 무역기술협의회 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EU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에서 왜곡 효과 혹은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시장 경제 정책과 관행에 대해서 우려를 좀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양측은 각자 조사를 좀 통해서 파악한 범용 반도체 관련 비시장 정책 그리고 관행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를 좀 하기로 했고요. 범용 반도체의 세계 공급망을 왜곡하는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혹은 협력적인 조치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 부당한 보조금 등으로 인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덤핑을 지원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국과 EU가 함께 나서서 수출 통제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지난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항상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동맹국들은 우리가 어떤 우회를 포착할 때마다 이 우회를 차단하고 또 수출 통제를 집행하면서 접근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재까지 통제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식품 관련된 기사인데요. Record rise in global food prices. 지난 7개월 동안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던 세계 식량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지류 가격이 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식량 가격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3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18.3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1.1% 정도 올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124.6을 기록한 이후에 7개월째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난달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유지류 지수가 전월 대비 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식량 가격의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곡물이나 설탕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전월 대비해서 2.6%, 5.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쪽에서도 가격이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식료품 관련주들 시세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또한 반등의 기세를 좀 보였다라는 기사가 나온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 미리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US pulls further ahead of China.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주저하게 되면서 투자액 측면에서는 미국 쪽에 조금 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일본의 중국 직접 투자가 좀 감소하게 되면서 미중의 투자액 차이가 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 속도가 하락하고 또 지정학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미국으로 현재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업종은 제철이나 건설, 자동차, 식품 등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US 스틸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닛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즉석 면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 거점을 추가하는 것이 약 5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으로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중국을 가운데 염두에 두고 협의를 좀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통 보조금 규칙 책정이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순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하반기 됐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최은강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보다는 탄탄한 고용 시장에 더 무게를 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세한 지난주 업종별 움직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데이 퍼포먼스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오름폭을 키웠고요. 하지만 원위크 퍼포먼스, 한 주간 퍼포먼스를 살펴보시면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섹터, 원자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름을 보였던 한 주기도 했습니다. 맵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등 구글까지 해서 M7 종목 등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3% 정도 약세를 보였던 게 또 시장에 타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기업 이슈 이야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인 허브스팟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알파벳의 허브스팟 인수가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면서도 허브스팟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허브스팟의 시장 가치는 350억 달러로 하나로 약 47조 원 규모입니다. 정확히 고객 관계 관리 및 마케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 이 허브스팟을 구글이 인수하는 시나리오를 두고 월가에서는 미국 반독점 규제 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허브스팟이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현재로서는 인수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진 날 허브스팟 주가는 장중 10%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이어서 메타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가 주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메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업계 광고 증가비를 메타가 50% 이상 담아갈 것이라는 부분과 중국 틱톡에 대한 제재도 또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월가 전문가들은 메타의 장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특히 작년 270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를 결정한 것은 경쟁사보다 몇 가지 이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됐고 메타의 광고 지출 대비 수익과 인공지능 성과에 대해 상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구글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타가 다음 달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 게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AI로 만들었음 Made with AI라는 워터마크를 부착한다는 소식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테슬라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엔 저가 보급형 자동차 모델2 개발 계획 철회설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초 테슬라가 출시하려던 저가형 모델을 중국 경쟁업체들의 부상으로 인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폐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초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출시할 경우 그 브랜드력으로 인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기존 5대 완성차 제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브랜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로 시장의 힘이었는데 이 보도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서둘러 보도 내용을 부인을 하면서 낙폭을 좁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3% 넘게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 오랜만에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던 하루였지만 테슬라는 고전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장 마감 뒤 오는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큰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머스크가 부인은 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모델2를 포기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테슬라 낙관론자인 댄 아이버스는 모델2를 포기한다면 이는 테슬라의 악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티그룹이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을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를 하면서 대만의 지진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마이크론에 대해 15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20%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티그룹의 크리스토퍼 댄리 분석가는 마이크론은 자사의 메모리 칩 제조의 약 60%를 대만에서 가져온다며 지진 사태로 재고 일부가 폐기될 수는 있지만 이는 오히려 마이크론의 가격 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촉발한 D램 시장과 HBM 시장 화랑으로 마이크론의 매출과 순익 전망치도 개선될 것이라 전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45% 넘게 올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TSMC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대만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자국 내 생산 라인을 대부분 복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TSMC는 성명을 통해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의 일부 생산 라인은 자동화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오늘자로 웨이퍼 팹의 설비가 대부분 복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TSMC는 그러면서 연간 실적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지진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산업회사인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배당을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6% 넘는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이날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4월 15일 분기별 배당금을 전분기 주당 8센트에서 28센트로 확대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배당금은 전분기보다 250% 올랐습니다. 지난주 짚어드렸다시피 GE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전 사업부인 GE 베르노바로부터 분리된 회사입니다. 분사 이후 상당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델 만나보겠습니다. 네, PC 업체 델이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PC, 기업용 하드웨어 부문에 집중했던 사업 분야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인공지능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델 테크놀로지는 서버 데이터 센터 제조 시장의 80%를 장악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티커명 SMCI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델은 지난 2월 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테마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는데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한 델의 성장 동력은 AI 서버 수요였습니다. SMCI처럼 델 역시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로 AI 구축과 구동에 필요한 서버를 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 서버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델의 실적 역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인텔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인텔의 재무 성과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보다 더한 상승 여력이 향후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칩은 여전히 60% 이상의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반등은 인텔에게 희소식인데요. 인텔의 매출은 2023년 4분기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PC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의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은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3%의 매출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인텔은 2028년까지 AI 기반 PC가 PC 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인텔은 최근 코어 울트라 출시로 성공을 거둔 만큼 여전히 CPU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애널리스트들은 인텔이 2028년까지 현재 가격 대비 68%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인 사운드하운드입니다. 지난 2월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지만 또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170% 가까이 오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큰 변동성으로 인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운드하운드는 음성인식 전문 스타트업으로 2005년 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음성 제어와 AI가 사물 인터넷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AI 기반의 음성 사업은 빅테크도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시장에서 음성인식 시장에 대해 2030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운드하운드도 새로운 기회들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10월 CPI와 11일 PPI 발표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0일엔 3월 FOMC 의사록 공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훈풍송 중소형주에 주목하라. 바로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온 세상이 반도체다라는 이야기가 참 어울리는 최근 시장인데 항상 반도체와 함께 가는 게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시세가 나왔기에 2분기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반도체가 아니라 온 우주가 반도체입니다. 온 우주가 반도체 플러스 AI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쪽에 더 날개가 달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이번 주에 우리 사회는 또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것과도 좀 약간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뭐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도 함께 보는 일종의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추천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이 반도체가 아니라 온 우주가 반도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옥석을 어떻게 가리고 어떤 부분을 눈여겨볼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이겠죠.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유한타증권의 추천 종목을 보면은 SK하이닉스, 또 코미코, 인텍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코미코나 인텍플러스도 이렇게 들어본 또 어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종목들이 있어 하고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전에는 못 미치지만 근데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거둘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고도화되고 있는 속에서 SK하이닉스의 맞춤형 메모리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HBM3E 바로 이게 이제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화된 산업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엔비디아와 바로 연결된 거죠. 작년에 우리가 뭐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 그랬습니다만 2차 젠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올해는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가 디아고 디아가 엔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코미코는 주력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가동률 회복으로 좀 영업이익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반도체 대장주들이 좋아지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 밸류 체인까지 덩달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인텍플러스는 이제 패키징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이제 톱 티어에 있는 기업들의 반도체 패키징이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확대에 따른 또 반사 이익을 얻어가는 수혜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권도 물론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종목을 많이 추천해. 그건 아니에요. 역시 삼성전권이 추천하는 종목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SD에서 삼성전기. 그러니까 이 계열사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방금 전에 우리 최근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장이 계속 확대돼서 유리기판 도입 가능성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적층 세라믹 이제 커패시티라고 해서 MLCC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기도 반도체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컨덴스 분야 쪽으로 이제 기판 모멘텀으로 본업에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동안 우리가 좀 삼성 SDS나 삼성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덩달아서 함께 좋아지는 뭐 소프트웨어 업체 쪽이 됐든 간에 바로 적층 컨덴서라든지 관련된 부품 쪽이 됐든 간에 관련성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기업은 삼성전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낯선 이름입니다. 앱솔릭스도 있고 그다음에
LG 이노텍이 있는 것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930% 넘게 오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발 악재로 1%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가 좀 거치고 나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 좋은 재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빙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에서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바로 좀 표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계속 좀 짓눌려 있었어요. 위에 이제 막대 그래프 말고 밑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좀 더 짙은 색깔의 삼성이라는 로고와 같은 색깔의 이 이름과 같은 색깔의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시대 끝났냐 어땠냐 막 많은 걱정들이 있었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좀 과다했다. 그런 성장세가 끊겼다. 근데 지난해 사실 3분기, 4분기부터 좀 이제 반등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효과는 올해 초에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가 잠정이긴 하지만 무려 931.25%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매출도 71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에서 6조 6천억 원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결국 주목을 하면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삼성의 이전 상황을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도 거기에 맞먹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산 좀 이제 생산량을 줄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플래시도 좀 제값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앵커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가는 악재 현상도 있습니다만 일단 펀더멘털 자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업계 최초로 D램을 12단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SK 하이닉스보다도 먼저예요. 그러니까 HBM3E도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타이밍이야. 삼성전자도 왜 그때 투자할 걸 내고 그때 투자했더라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못 따라갔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반성까지도 겹치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AI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게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이젠 HBM3E를 넘어서 전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도 AI 반도체죠. 우리가 물론 이제 GPU를 물론 뭐 그걸 단박에 AI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능과 이제 호환성이나 연관성이 있으면 우리가 AI 반도체의 범주에 넣기 때문에 그만큼 엔비디아의 비중이 올해 상당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나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현지 투자에 AI 반도체 관련된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텍사스의 테일러 시티 여기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추가 투자가 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60억 달러 정도를 받는데 지금 화면을 바로 보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미국 정부 하단 부분을 먼저 보세요. 미 상무부에서 보조금 지원 발표 곧 예상이 돼 있어요. 지금 뭐 모레일 수도 있고 또 뭐 목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는데 6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를 받을 계속 이제 물밑 협상 중에 투자액의 13.6%인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 보면 위에 붉은 글씨를 보세요. 기존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23조 원 규모예요. 그런데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거죠. 440억 달러로 정해가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는 뭐냐 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도 투자가 늦었다가 난망해져 버렸잖아요. 아예 미국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도 이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하는 게 미국에 공장 짓고 리쇼어링을 해달라 그랬는데 외국 기업이 아예 2배 이상으로 투자를 해버리니까 지금 마이크론도 인텔도 투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우리가 안 따라갈 수도 없는데 또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최종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면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공장이 올해 말에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AI 반도체 생산
이 시설 더 늘리는데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배 소장님 SK 하이닉스는 뭐 없어요. 인디애나주에 직구했습니다. 자, 인디애나주에 자 5조 2천억 규모로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와 AI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잠시 뒤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에 밸류 체인들이 따라갈 수밖에 있다 없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가 맞네요. 없죠. 사실은 따라가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따라가는 거예요. 뭐 자동차 우리가 현대차 가면 다 또 뭐 부품사 따라가잖아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따라가는 기업이 어디냐 이걸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AI의 지속적인 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HBM3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밸류 체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네. 하나 마이크론도 있고 또 많이 주목을 받았죠.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항상 이름이 그런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DNF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삼성 바로 옆에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DNF도 지난해인가 인수를 했죠. 대주주 주식을 인수를 했죠. 자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를 주목을 하는 게 뭐 주당 가격은 상당히 높지만 지난해 말에 텍사스 테일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고요. 자 이 물류 단지에 자 85에이크 약 34만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해서 짓겠다는 거죠. 짓겠다면 솔브레인한테는 미국이 지금 상무부에서 지원 안 해줄 수 있는 IRA 법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솔브레인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파운드리 공장에 관련된 삼성전자 공급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브레인이 물론 이제 주당 가격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탄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 뭐 일봉, 월봉, 연봉을 우리가 따져볼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파생적인 확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죠. 배 소장님 그러면 지금 테일러시티에 공장 짓는 기업이 여기밖에 없어요. 또 있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즈하고 한양 ENG, LS 일렉트릭이 이미 현재 사업 거점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뭐냐면 HBM3E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AI 반도체 이야기할 때도 자, 이 기업은 안 빠집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 CNBC가 미국의 CNBC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자, 상승하고 하락할 때마다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슈퍼마이크로나 도쿄 일렉트론이나 메타나 타타모터스나 미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주식으로도 관련돼 있고 꼭 이제 이 부품을 이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관계성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일단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 또는 중견 주식들을 보면 종목들을 보면 뭐 많이 이야기됐던 게 퀄리타스 반도체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먼저 보여주시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외에도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말고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리노스나 폴라리스, 오피스나 폴리토나 이수페타시스나 삼성 SDS도 있는데 자 다음 마음 AI도 있고 이스도 소프트도 있는데 자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TSMC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지지 소식 전해주면서 상당히 자동화 까지 다 단계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회복됐다는 말씀 주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TSMC랑 관련이 있어요. 관련 매출이 63억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TSMC는 계속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의 편성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 게다가 희소식이 상장 후에 첫 분기 흑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등락이 있었던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TSMC나 기술력을 가지고서 탄력을 받는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기업으로서 주목해 볼 기업 중에 하나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점에서 TSMC와의 연관성이에요. 이런 부분을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 세계가 정말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하기 전 지난주 금요일장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함께 좀 살펴볼게요.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TGV 방식의 유리기판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장중에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또 장 마감하고 나서도 시간에 움직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실상의 어제 시간에, 금요일에 이제 시간에 급등했던 모든 종목들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JENTC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JENTC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유리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 삼성의 이 커버글라스를 제조 및 공급하는 이 지금 이런 모멘텀으로서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이 신고가 패턴으로서 노려보는 만큼 앞으로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의 이슈가 얼마나 시장에 강하게 지속될지 보면서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 좀 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KNJ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KNJ 같은 경우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유리기판용 이 폴리싱 장치 특허 공동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KNJ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하방수를 돌파하고 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점 만들면 원바닥 앤 투바닥에 이제 이런 쌍바닥 구간대가 나와주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돌리고 올려서 날리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KNJ 역시도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유리기판용 TGV 장비 출하식 및 고객사 공급 예정에 따른 반사익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직 사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런 이 유리기판용 TGV 장비에 대한 이 출하식 이걸 진행하긴 했지만 공급도 예정이긴 하지만 고객사가 어딘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고객사가 앞으로 삼성이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상승폭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역시나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따른 추가적인 상방 모멘텀 역시도 부각되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YC캠이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자,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관련해서 이 핵심 소재 3종을 개발 완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어떤 이 2차전지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배터리 이야기할 때도 양극재다 뭐다 하면서 이 핵심, 필수, 리튬 이런 것들, 원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것처럼 YC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핵심 소재 3종을 개발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올라가고 있다. 역시나 지금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이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는 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램테크놀로지.
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TGV 관련되어 있는 인터포저 제조 핵심 기술 및 핵심 기술 개발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일요일에 금요일장에 추가적인 급등 나왔다 조정 주는 모습 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의 종목들 보면은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만 움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보면 좋은 종목을 언급했을 때는 저는 사실 램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이런 거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슈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더 크게 갈 종목들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JNTC라든지 KNG, 피로틱스, YC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계속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하고 있다? 신고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은 말 그대로 신고가를 노리고 올라가는 만큼 해당 구간에서 이슈가 사라지게 된다든지 고점에서 잘못 매수를 진행하게 될 시 물렸을 때 아야하는 경우, 아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내 계좌가 굉장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패턴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신고가 패턴을 가져가준다고 하면은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뭔가를 찾아봤을 때 램테크놀로지가 신고가 패턴을 가준다 했을 때 오히려 2배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봐야 뭐 50%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램테크놀로지를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유리기판 관련주에는 장중 변동성을 좀 가진 후에 꼴이 좀 많이 달리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후 다시 한번 시간 외에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램테크놀로지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다른 유리기판주들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장중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급락 탑5 종목 그리고 오늘장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간에 또 급락했던 종목들은 뭐 유상증자 공시 나온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좀 급락을 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사실 시간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뭐 급등주의라든지 뭐 투자 경고 예고 이런 것들 뭐 예고 나온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G라는 종목이 일단 첫 번째로 있습니다. 자, SG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에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420억 원 규모의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이 SG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1,200억 대라는 걸 봤을 때는 약 3분의 1 정도의 규모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 관련 모멘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인성정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성정보. 자, 인성정보 역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약 1,300억 정도가 됩니다. 1,300, 1,400 정도 되는데, 역시나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주배정 후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것도 작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에는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하락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 역시도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고 시간에서 급등이 오히려 나와줘야 되는데 하락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라는 거겠죠. 사실 그만큼 가장 큰 종목이다, 가장 센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는 건 주가가 추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면서 단타 관련되어 있는 물량들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손절 물량이다라고 또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A프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A프로젠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정지 예고입니다. 물론 매매 거래 정지가 뭐 장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이 투자 급등을 하면은 너희들 이 심리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하면서 매매 거래 정지를 하루 동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짜리 매매 거래 정지 예고에 따른 이런 하락이 좀 나와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명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상 그냥 이런 저항적인 구간, 저항에서 무너지고 저항을 뚫지 못하다 보니까 저항 리스크, 그다음 거래가에 터지다 보니까 여기서 물량 다 털었구나 하면서 이런 정리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저는 에이프로젠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요.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거래 정지긴 하지만 이걸 하루짜리인지 이틀짜리인지 왜 거래 정지가 나오는지 모르는 주식의 초보자분들이 뭐 하냐고 하면요. 이 매매 거래 정지 내용만 보고 그냥 시장가로 갖다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낙폭이 나오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을 오늘 제일 좀 조심하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락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다들 개별 이슈를 좀 안고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 장에서는 에이프로젠 주의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래 정지와 관련한 리스크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탄탄한 고용 지표에 무게를 두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온 우주가 반도체자, 배종찬 소장님께서 AI 반도체 관련해 소부장단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시간의 급등주에서는 시간의 급등주로는 유리기판 관련주 램테크놀로지와 시간의 급락주로는 거래정지 관련 리스크 있는 에이프로젠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